이사해. 내 아들 가진 사람이야. 오늘부터 안방은 이 사람이 쓸 거야. 여보, 오늘 아버님 제사날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25년 헌신의 대가는 철저한 배신이었다. 시아버지 제삿날 시작된 핏빛 복수극. 냄새가 온 집안을 휘감고 있었다. 명절도 아닌 시아버지의 25주기 제삿날이었다.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5시간째 전을 부치고 있는 영숙의 허리가 비명이라도 찌를 듯 뻐근해져 왔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 왕 여사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중학생 손녀 지민은 식탁 구석에 앉아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미야, 탕국 가는 봤냐? 저번처럼 짜게 하면 안 된다. 내 시아버지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왕 여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르고 날아왔다. 영숙은 기름 묻은 손등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심심하게 맞췄어요. 이제 산적만 꿰면 돼요. 그래, 얼른 해라. 철민이 올 시간 다 됐다. 애비 오면 바로 절 올릴 수 있게 상 봐놓고.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남편 박철민,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연락이 없었다. 평소에도 가정적인 위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제삿날마저 이렇게 늦는 법은 없었다. 게다가 며칠 전부터 중요한 손님을 데려오겠다며 넌지시 운을 떼던 그였다. 사업 파트너일까? 아니면 또 어디서 이상한 투자 정보를 물어온 사기꾼일까?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동태전 하나가 노릇하게 익어갔다. 영숙의 지난 25년도 이전 부치기처럼 뜨겁고 지루하게 타들어갔다. 지방 소도시의 유지라고 소문난 이 집안에 시집 와서 그녀가 얻은 것은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허울 좋은 감투와 손에 지워지지 않는 기름 냄새뿐이었다. 아들을 낳지 못해 딸 하나, 그 딸이 낳은 손녀 지민이 하나, 그것이 영숙이 이 집안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가장 큰 죄목이었다. 그때였다. 띠띠띠띠.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반사적으로 프라이팬에 불을 줄이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 영숙의 말은 끝을 맺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졌다. 현관에 들어선 사람은 남편 철민 혼자가 아니었다. 철민의 옆, 아니 팔짱을 낀 채 찰싹 달라붙어 있는 낯선 여자. 얼핏 봐도 30 초반이나 되었을까? 짙은 화장에 명품 로고가 박힌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영숙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묘한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영숙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여자의 원피스 위로 볼록하게 솟아오른 배. 누가 봐도 만삭이었다. 영숙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깼다. 뭐야, 당신? 영숙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겨우겨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철민은 영숙의 질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신발을 벗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 뒤를 만삭의 여자가 뒤뚱거리며 따라 들어왔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철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들떠 있었다. 소파에 앉아 있던 왕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철민과 낯선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배를 훑고 지나갔다. 애비냐? 웬 손님이냐? 왕 여사의 물음에도 철민은 주눅 들기는커녕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인사해. 미희야, 우리 어머니셔. 여자가 배를 감싸 안으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왕 여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최미희라고 합니다. 미희. 영숙은 멍하니 서서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시아버지 제삿날에 남편이 만삭의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어머니라고 인사를 시키고 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누구야? 그리고 그 배는? 영숙이 소리를 지르며 철민의 앞을 막아섰다. 그제야 철민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영숙을 돌아보았다. 아, 좀 비켜봐. 어머니한테 중요한 보고부터 드려야 하니까. 철민은 영숙을 거칠게 밀쳐냈다.
힘없이 밀려난 영숙이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철민은 여자를 왕 여사아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히더니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저 드디어 해냈습니다. 철민의 눈이 탐욕과 흥분으로 번들거렸다. 뭐를 말이냐? 아들입니다. 아들. 미희 뱃속에 있는 애가 바로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던 박씨 집안의 3대 독자라고요. 쾅. 영숙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졌다. 아들? 3대 독자? 순간 부엌 쪽 식탁에 앉아있던 손녀 지민이 이어폰 한쪽을 빼며 고개를 들었다. 지민의 차가운 눈빛이 낯선 여자 미희의 배에 꽂혔다. 지민의 입에서 짧은 코웃음이 새어나왔지만 흥분한 어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 왕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항상 냉정하고 침착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놀라움이 스쳤다. 진짜냐? 정말 내 손주가 맞느냐? 그럼요. 제가 병원 가서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초음파 사진도 있어요. 9개월입니다. 다음 달이면 나와요. 철민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왕 여사 앞에 들이밀었다. 왕 여사의 떨리는 손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영숙은 숨이 막혀왔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25년 동안 이 집안에 귀신으로 살면서 아들 못 낳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온갖 서름을 견뎌왔다. 남편의 외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룸살롱 여자들과 놀아나는 것도 모른 척 넘겼다.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오겠지. 늙으면 조강지처밖에 없겠지 하며 버텼다. 그런데 아이의 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가졌다고? 그것도 아들을? 그리고 그걸 이 제삿날에 당당하게 데리고 들어와? 박철민,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 당장 내보내. 영숙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미희의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싶었다 하지만 철민이 벌떡 일어나 영숙의 손목을 낚아챘다. 억센 악력이 손목을 부러뜨릴 듯 조여왔다. 이 여편네가 돌았나?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아들 가진 사람한테 손을 대? 이거 놔. 너야말로 돌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어. 뭘 했어? 딸 하나 낳아놓고 20년 넘게 밥만 축냈으면 됐지. 어디서 큰 소리야. 철민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영숙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밥만 축냈다니. 25년을 식모처럼 간병인처럼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제사상 차리고 그때였다. 소파에 앉아있던 미희가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다. 철민 씨, 그러지 마세요. 언니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가 죄인이죠. 그냥 다시 나갈게요. 흑 아니야. 미희야, 내가 왜 나가? 나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철민의 시선이 싸늘하게 영숙을 향했다. 김영숙 짐 싸 뭐? 귀 먹었어? 짐 싸라고. 이제 우리 집주인은 내 아들 낳아준 미희니까 넌 이제 필요 없어. 이혼 서류는 책상 위에 올려뒀으니까 도장만 찍고 나가. 영숙은 귀를 의심했다. 이혼? 나가라고?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네. 영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 여사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로서 25년을 모셨다. 비록 모진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다면 이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초음파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영숙이 아닌 미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배가 많이 불렀구나. 무겁진 않으냐? 영숙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철민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미희는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영숙을 힐끔 쳐다보며 배를 쓰다듬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똘똘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발차기를 세게 하네요. 그래 똘똘이라. 왕 여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본 순간 영숙은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그때 식탁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중학생 손녀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민은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든 채 뚜벅뚜벅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미희의 불룩한 배 앞에 멈춰섰다. 모두의 시선이 지민에게 쏠렸다. 철민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지민아, 인사해라. 내 새엄마 되실 분이다. 새엄마, 그 단어가 주는 역겨움에 지민의 눈썹이 꿈틀했다. 지민은 미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중학생 특유의 건조하고 시니컬한 말투로 물었다. 아줌마, 어머, 얘 아줌마라니. 호칭은? 천천히. 그 배 진짜예요? 순간 미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철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박지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그냥요. 요즘 세상에 뽕도 많고 실리콘도 많잖아요. 그리고 아빠, 유전자 검사는 했어? 저 아줌마가 데려온 애가 아빠 애라는 증거 있어? 지민의 도발적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미희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영숙은 보지 못했지만 지민은 놓치지 않았다. 이 어린 노무 기집애가 어디서 어른한테. 철민이 손을 치켜들었지만 지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을 미희에게 들이밀었다. 아줌마, 인스타그램 하세요? 이 사진 아줌마 맞죠? 5개월 전 클럽에서 찍은 거. 이건 옛날 사진이야. 작년에 찍은 거라고. 친구가 추억 팔이 한다고 늦게 올린 거야. 미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지민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채려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지민은 날렵하게 몸을 뒤로 빼며 비웃음을 날렸다. 추억 팔이? 해시태그에 샵불금 샵어제밤 샵달리자 라고 쓰여 있는데. 야, 박지민, 너 당장 그 전화기 안 내놔? 철민이 씩씩거리며 지민에게 달려들었다. 소뚜껑만 한 손바닥이 지민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다.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다. 하지만 맞은 사람은 지민이 아니었다. 어느새 지민의 앞을 가로막은 영숙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다. 엄마. 지민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영숙은 얼얼한 뺨을 감싸쥐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철민을 노려보았다. 입안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25년을 살 부대끼며 산 남편이었다. 아무리 정이 떨어졌어도 딸 앞에서 아비가 어미에 뺨을 올려붙일 줄은 몰랐다. 당신 정말 바닥이구나. 인간이 어떻게 이래? 영숙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체념에 가까웠다. 철민은 잠시 흠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내연녀 미희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다. 바닥? 그래, 나 바닥이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어디서 감히 어린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들어올 새엄마한테 핸드폰 들이밀고 수작질이야? 새엄마? 누가 새엄마야?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가 내 딸 엄마라도 될 것 같아. 근본? 근본 타령하기 전에 내 주제를 알아. 넌 대 끊길 뻔한, 우리 집안 말아먹을 뻔한 죄인이야. 미희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 눈도 못 감고 가실 뻔했다고. 철민은 미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득이양양하게 외쳤다. 미희는 그 품에 안겨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치며 왕 여사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언니랑 지민이가 저렇게 저를 미워하는데 우리 똘똘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배가 뭉치는 것 같아요. 미희가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자 침묵하던 왕 여사가 벌떡 일어났다. 그만들 해라.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왕 여사의 서슬퍼런 눈빛이 영숙에게 향했다. 영숙은 내심 기대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다를 것이라고, 미희의 저 뻔한 연기를 꿰뚫어 보셨을 것이라고. 하지만 왕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영숙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어미야, 시끄럽다. 내 손주 놀라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 어머니, 귀가 먹었냐? 나가라고 했다. 제사상? 됐다. 조상님들도 대 끊기는 것보단 밖에서 씨 받아오는 걸 더 반기실 거다. 왕 여사는 차갑게 등을 돌려 미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쭈글쭈글한 손으로 미희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이고, 우리 장손 놀라지 말거라. 할미가 다 알아서. 하마암, 그렇고 말고. 영숙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25년의 세월이, 그 모진 시집살이와 헌신이 고추 하나에
처참하게 부정당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대를 잇기 위한 도구였고 그 용도가 폐기되자 가차없이 버려지는 소모품일 뿐이었다. 들었지? 어머니 말씀 거역할 거야? 당장 짐 싸서 꺼져. 철민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엄마, 일어나. 이런 집구석. 우리가 더러워서 안 살아. 지민이 영숙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어린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울고 있어 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저 더러운 인간들에게 눈물을 보이는 것조차 사치다. 영숙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리고 왕 여사의 등과 비릿하게 웃고 있는 미희,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남편을 차례로 눈에 새겼다. 그래, 나간다. 나가줄게. 근데 박철민, 그리고 너 최미 똑똑히 들어. 피눈물 흘리게 될 날 반드시 올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빨리 나가기나 해. 철민이 영숙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영숙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 밖으로 밀려났다. 뒤이어 지민이 따라 나왔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대포 소리처럼 골목을 울렸다. 도어락이 잠기는 띠리리 소리가 마치 영숙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깜깜한 마당 쫓겨난 두 모녀 위로 처량한 달빛만 쏟아지고 있었다. 영숙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다. 아, 나쁜 놈들, 천벌받을 놈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영숙의 어깨를 작은 손이 감싸 안았다. 엄마, 울지 마. 지민이었다. 엄마보다 더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지민은 닫힌 현관문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봤어. 뭐? 지민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액정 속에는 아까 보여주려다 철민에게 저지당했던 미희의 사진이 떠 있었다. 하지만 지민이 보여주려는 건 그게 아니었다. 지민은 사진을 넘겨 방금 전 거실 상황을 녹음한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할머니가 아까 그 여자 배 만질 때 내 눈 보고 윙크했어. 뭐? 할머니, 치매 아니야. 그리고 저 여자 뭔가 있어. 내가 다 찾아낼 거야. 지민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절망의 끝에서 생각지도 못한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차단된 세상. 잔액이 부족합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들려온 건조한 기계음이 영숙의 심장을 후벼 팠다.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 2개. 고작 5,000원 남짓한 돈이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다시 내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긁어봐 주세요. 네. 아르바이트생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카드를 다시 리더기에 꽂았다. 결과는 같았다. 아줌마, 잔액 부족이 아니라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 같은데. 아, 영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짜증 섞인 시선이 등 뒤로 꽂혔다. 박철민, 그 인간이 벌써 손을 쓴 것이다. 생활비 통장, 신용카드, 심지어 영숙 명의로 된 부카드까지 모조리 정지시켜 버린 것이다. 25년 동안 그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지만 정작 영숙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10원 한 장 없었다. 철저하게 박 씨 집안에 돈으로만 생활하게 했던 철민의 치밀함의 치가 떨렸다. 엄마, 비켜봐. 뒤에서 지민이 쓱 나섰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삼각김밥은 뺄게요. 지민은 컵라면 2개만 챙겨 들고 영숙의 손을 잡아 끌었다. 편의점을 나오는 영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민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 왜 길바닥에서 울고. 그래, 쪽팔리게 빨리 숙소 가서 먹자. 불겠다. 지민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영숙은 보았다. 얇은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딸의 다리가 차가운 밤바람에 붉게 얼어있는 것을. 모녀가 도착한 곳은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허름한 고시원이었다. 숙소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1.5평 남짓한 공간. 성인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는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옆방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수백 평 대저택 안방마님에서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 쪽방 신세라니. 영숙은 좁은 침대 귀퉁이에 앉아 컵라면 뚜껑을 열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치자 서러움이 다시 복받쳐 올랐다. 엄마, 울지 말고 먹어야 싸우지. 지민은 책상 의자에 앉아 라면을 후루룩 삼키며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었다. 지민아, 우리 이제 어떡하니? 당장 다음 달 고시원비는커녕 내일 밥값도 없는데 내가 알바 구할게. 편의점이나 전단지 돌리는 건 중학생도 받아주는데. 있어, 무슨 소리야. 넌 공부해야지. 학교는 어떡하고. 지금 학교가 문제야? 그리고 그 집에서 학교 다니면 애들이 나보고 첩의 자식하고 같이 산다고 놀릴걸? 난 그 꼴 못 봐. 지민의 말에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맞는 말이었다.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이렇게 살 수도 없었다. 걱정 마. 나 통장에 세뱃돈 모아둔 거 좀 있어. 그걸로 당분간 버티면 돼. 그리고 엄마. 지민이 라면 국물을 들이켜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다. 아빠가 엄마 명의 카드는 정지시켰어도 내 폰은 아직 안 끊었더라. 아마 까먹었거나 내가 폰 끊기면 무슨 짓 할지 몰라서 놔뒀겠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소용 있지. 내가 아까 나올 때 그 집에 뭘 좀 설치해두고 나왔거든. 설치? 뭘? 지민이 씩 웃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영숙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거실 풍경이 흑백으로 비치고 있었다. 이거 우리 집 거실 아니니? 응, 내가 쓰던 구형 공기계야. 거실 장식장 화분 사이에 숨겨놓고 충전기 꽂아놨어. 베이비캠 어플 깔아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영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화면 속에서는 미희가 소파에 누워 왕 여사에게 과일을 받아먹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포도가 달지? 더 줄까? 왕 여사의 다정한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한테는 물 한 잔도 떠다 주라고 시키시던 분이 어머니, 저 다리 좀 주물러 주세요. 쥐가 난 것 같아요. 오냐? 내 손주 품고 있느라 고생이 많지. 왕 여사가 바닥에 앉아 미희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던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배신감은 슬픔을 넘어 도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저 미친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켜? 엄마, 잘 봐. 할머니 표정을 지민이 화면을 확대했다. 고개를 숙이고 미희의 다리를 주무르는 왕 여사의 얼굴. 미희는 보지 못하는 그 각도에서 왕 여사의 표정은 섬뜩할 정도로 무표정했다. 아니, 경멸해 가까운 눈빛으로 미희의 불룩한 배를 노려보고 있었다. 보이지? 할머니 연기하는 거라니까. 아까 윙크도 그렇고. 그럼 도대체 왜 우리를 쫓아낸 거야? 연기면 우리한테 말을 해주셨어야지. 이유가 있겠지. 적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속이라는 말도 있잖아. 아니면 저 여자한테 인질이라도 잡혔거나. 지민의 냉철한 분석에 영숙은 혼란스러웠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제정신이라면 왜 25년 헌신한 며느리를 내치고 저런 여우 같은 년을 받아들였단 말인가. 그때 화면 속 현관문이 열리고 철민이 들어왔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모습이었다. 어이쿠,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 아빠 왔다. 철민이 미희의 배에 얼굴을 비비며 주정을 부렸다. 철민 씨, 술 냄새 나요. 저리 가요. 미희가 짜증스럽게 철민을 밀쳐냈다. 하지만 철민은 해벌쭉 웃으며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자, 이게 뭔지 알아? 오늘 변호사 만나서 받아온 거야. 아버지 유산 상속 포기각서. 영숙이 그 옆편에 도장만 있으면 이제 이 집이랑 땅 전부 내 거야. 내일 사람 시켜서 고시원이든 어디든 찾아서 도장 받아오라고 할 거야.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권리마저 뺏으려 한다. 도장? 절대 못 찍어줘. 영숙이 이를 갈았다. 그래. 엄마 버텨. 절대 찍어주지 마. 그리고 엄마도 이제 일자리 구해야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야? 일자리 그래. 구해야지. 식당 설거지든 파출부든 뭐든 할 거야. 그래서 돈 모아서 변호사 사고 저 인간들 다 박살 내버릴 거야. 영숙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더 이상 울고만 있는 약해 빠진 며느리.
김영숙은 없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영숙은 고시원을 나섰다. 인력사무소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저택 안방 모두가 잠든 새벽, 왕 여사가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입력했다.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라, 때가 되었다. 수신이는 내 사랑 손녀였다. 그리고 감시자. 아, 시끄러워 죽겠네. 노인네가 잠도 없나? 오전 11시 해가 중천에 떴건만 미인은 부스스한 머리로 안방 문을 박차고 나왔다. 거실 소파에는 왕 여사가 쪼그리고 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애미야, 배고프다. 밥 좀 다오. 왕 여사의 힘없는 목소리에 미인은 인상을 팍 구겼다. 어젯밤 남편 앞에서의 그 상냥하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니, 치매라더니 진짜 기억력 오락가락하세요. 아까 드셨잖아요. 내가 먹었냐? 왕 여사가 눈을 끔벅거렸다. 미인은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키며 비웃듯 말했다. 그럼요, 아까 빵이랑 우유 드셨으면서 또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자꾸 드시면 배탈 나요.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왕 여사는 어젯밤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하지만 미희에게 시어머니의 끼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오직 자신의 뱃속에 있는 황금 동아줄과 왕 여사가 깔고 앉아있는 수백억 대 재산뿐이었다. 미희는 배달 앱을 켜서 5만 원짜리 초밥 세트를 주문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에 다리를 올린 채 TV 채널을 돌렸다. 아휴, 이놈의 집구석 돈 많다면서 인테리어가 이게 뭐야? 촌스럽게 싹 다 갈아엎어야지. 그 시각 영숙은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다. 시내의 한 대형 갈비탕 집 점심시간이 되자 물밀듯이 들어오는 손님들 때문에 주방은 아수라장이었다. 이봐요. 3번 테이블 그릇 안 치우고. 뭐해? 군뱅이 삶아 먹었어? 사장의 고함 소리에 영숙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직였다. 고무장갑 안으로 습기가 차 손이 퉁퉁 불어 있었지만 쉴 틈은 없었다. 뚝배기의 뜨거운 열기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영숙의 코를 찔렀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25년 동안 사모님 소리만 듣던 영숙이 이제는 아줌마 이봐요 소리를 들으며 남이 먹다 남긴 뼈다귀를 치우고 있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눈앞이 핑 돌았지만 영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버텨야 해.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돈 벌어야 해. 그때 주머니 속 폴더폰이 징 하고 울렸다. 일하는 중에 전화를 받으면 안 되지만 혹시나 지민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영숙은 몰래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문자였다. 달신이는 지민 엄마 지금 베이비 캠 봐봐. 미친년이 할머니한테 하는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실행했다. 화면 속에 비친 집안 풍경에 영숙은 숨을 멈췄다. 식탁에는 화려한 초밥 세트가 차려져 있었고 미희가 젓가락으로 참치 뱃살을 집어 입에 넣고 있었다. 반면 왕 여사는 소파 구석에 앉아 미희의 먹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머니, 드시고 싶으세요? 미희가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킬킬거리며 물었다. 왕 여사가 침을 꼴깍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고프다. 나도 한 점만. 다오. 에이. 날생선은 노인네한테 안 좋아요. 기생충 옮아요. 정 배고프시면 저거 드세요. 미희가 턱끝으로 가리킨 곳은 개밥 그릇이었다. 철민이 키우다 죽은 강아지가 쓰던 그릇. 그 안에 말라비틀어진 식빵 테두리 몇 조각이 담겨 있었다. 저거 우유에 말아 드시면 부드럽고 좋겠네. 영숙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저 천벌 받을 년이. 화장실 칸 안에서 영숙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자신이 모실 때는 따뜻한 밥 지어 꼬박꼬박 올렸던 시어머니였다. 밉고 야속해도 저런 대접을 받으실 분은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미희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지금 가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당할 게 뻔했다. 화면 속 왕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개밥 그릇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식빵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맛있다 맛있다. 그 모습을 보며 미희는 배를 잡고 웃어대고 있었다.
학교 쉬는 시간,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이어폰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지민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지민은 화면 속 미희의 얼굴을 캡처 버튼으로 연달아 저장했다. 웃어도 실컷 웃어. 그 입에서 비명 소리 나올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화면 속 미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왕 여사에게 다가갔다. 근데 어머니, 그 열쇠 어디 있어요? 열쇠? 무슨 열쇠? 왕 여사가 빵 부스러기를 흘리며 되물었다. 미희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아시잖아요. 안방 금고 열쇠요. 철민 씨 말로는 어머니가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셨다는데 왜 안 보여요? 몰라. 사탕 주면 알려주지. 왕 여사가 해맑게 웃으며 딴청을 피웠다. 미희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내놔요. 우리 똘똘이 몫으로 챙겨둬야 할 거 아니야. 미희가 왕 여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힘없는 노인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흔들렸다. 아이고, 사람 살려. 도둑이야. 왕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미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며 주변을 살폈다. 채. 소리는 꽥꽥 잘도 지르네. 두고 봐요. 내가 집안 구석구석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거니까. 미희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왕 여사.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정확히 지민이 숨겨둔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니었다. 또렷하고 서슬퍼런 눈빛이었다. 왕 여사는 입모양으로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서랍 밑. 지민은 숨을 들이켰다. 할머니가 무언가 단서를 주고 있다. 오늘 밤 10시 뒷문. 왕 여사의 입모양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오늘 밤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반격의 설계. 밤 9시 50분 부슬비가 내리는 고급 주택가 담벼락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숨죽이고 있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영숙과 지민이었다. 지민아, 정말 괜찮을까? 이러다 경찰이라도 오면. 영숙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남의 집도 아닌 25년을 살았던 내 집에 도둑처럼 몰래 들어와야 한다니. 비참함과 공포가 뒤섞여 숨이 턱턱 막혔다. 엄마, 정신 차려. 할머니가 신호를 보냈잖아. 이건 기회야. 지민은 단호했다. 소녀의 손에는 아까 베이비캠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띄워진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왕 여사의 입모양, 10시 뒷문. 그것은 분명한 SOS이자 작전 지시였다. 10시 정각 부엌 쪽 뒷문에서 달그락 하는 소리가 났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아주 천천히 틈을 보이며 열렸다. 엄마, 지금이야. 지민이 영숙의 손을 잡아 끌고 뒷문 틈으로 몸을 날렸다. 어두컴컴한 다용도실, 김치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는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어머니? 영숙이 숨을 죽이며 불렀다. 어둠 속에서 희끗한 머리칼이 보였다. 왕 여사였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로 침을 흘리던 낮의 그 노인이 아니었다. 왕 여사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는 형형했고 입가에는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왔구나. 늦지 않아 다행이다. 또렷한 발음, 힘 있는 목소리. 영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말씀이? 쉰 목소리 낮춰라. 그 여우 같은 년. 귀가 아주 소머지야. 왕 여사가 검지를 입술에 대며 속삭였다.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치매 아니셨어요? 정신 돌아오신 거예요? 영숙이 울먹이며 왕 여사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 왕 여사는 잡힌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영숙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미안하다. 어미야, 내가 살기 위해 너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내가 미쳤지. 그놈의 아들 타령하다가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사탄을 들였어. 왕 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3년 전부터 알았다. 철민이 놈이 내 재산 빼돌리려고 가짜 진단서 꾸미고 있다는 걸. 그래서 내가 선수 쳤지. 미친 척, 바보된 척. 그래야 놈들이 방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테니까. 그럼 그동안 다 연기였다고요? 제가 똥 기저귀 갈아드릴 때도, 밥 떠먹여 드릴 때도, 그래, 내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제정신인 걸 알면
놈들은 날 요양원에 가두거나 심하면 죽였을지도 몰라. 영숙은 멍하니 왕 여사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생존 본능은 무서울 정도로 치밀했다. 할머니 그때 지민이 나섰다. 감성팔이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려고 부른 건 아니잖아요. 지민의 당돌한 말에 왕 여사가 피식 웃었다. 역시 내 손녀다. 내 아비 놈보다 100배는 낫구나. 그래, 본론으로 들어가자. 왕 여사는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영숙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현금 5천만 원이랑 내 차명 계좌 통장 그리고 인감 도장이다. 네. 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5천만 원 지금 당장 컵라면 살 돈도 없는 영숙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었다. 이 돈으로 당장 깨끗한 방부터 구해라.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 멍청한 철민이 놈이 내민 이혼 서류 덜컥 도장 찍어주지 말고 버티란 말이다. 소송 걸어.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 청구 다 해. 왕 여사의 눈빛이 번득였다. 그리고 지민아, 네, 너 아까 내가 말한 서랍 밑 기억하냐? 내 안방 서랍장 밑이요? 아니, 내 방 서랍장이 아니라 철민이 놈 서재 책상 서랍 밑바닥이다. 놈이 거기에 이중 장부를 숨겨놨어. 회사 돈 횡령해서 비자금 만든 장부다. 헐 대박. 지민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 장부만 있으면 철민이 놈 감옥 보내는 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 꺼내. 그 여우년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봤어. 내가 빼돌리마. 너희는 밖에서 그년을 옥죄어라. 어떡해요? 그년 최미희 굴러먹던 년이다.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어. 임신? 내 눈은 못 속여. 배 모양이 영 이상해. 분명 뭔가 있어. 너희가 밖에서 그년 뒤를 캐라. 과거, 남자 관계, 그리고 진짜 임신이 맞는지까지. 싹 다. 왕 여사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그녀는 그동안 바보 연기를 하면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녹음하고 기록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영숙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해야지. 억울하지도 않으냐? 25년을 종살이하고 빈손으로 쫓겨났는데 이대로 죽을 거야? 난 내 재산 단 한 푼도 그 불효우 년한테 못 준다. 너랑 지민이가 다 찾아와. 내가 도와주마. 왕 여사가 영숙의 어깨를 꽉 잡고 흔들었다. 그 악력에서 뜨거운 에너지가 전해져 왔다. 영숙의 눈빛이 흔들리다가 이내 단단하게 굳어졌다. 네, 어머니 할게요. 아니, 해낼게요. 저 인간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게요. 그래, 그거다. 이제 가거라. 그년 내려올 시간이다. 왕 여사가 급히 영숙과 지민을 뒷문 밖으로 밀어냈다. 조심해라. 들키면 다 죽는 거야. 끼익. 뒷문이 닫혔다. 다시 어둠 속에 남겨진 모녀하지만 영숙의 품에는 묵직한 돈 봉투가, 지민의 머릿속에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 그때였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2층 베란다. 창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떨어졌다. 미희였다. 영숙과 지민은 소스라치게 놀라 담벼락 밑으로 몸을 숨겼다. 손전등 불빛이 마당을 훑고 지나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잘못 들었나? 도둑 고양인가? 미희가 투덜거리며 창문을 닫았다. 지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영숙을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영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비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가자. 지민아. 반격하러.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모녀의 발걸음은 올 때와 달리 거침이 없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리고 검은 거래와 이제 좀 사람 사는 곳 같네. 지민이 푹신한 침대에 대자로 누우며 탄성을 질렀다. 왕 여사가 준 5천만 원으로 구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깔끔한 오피스텔이었다. 1.5평 고시원 지옥에서 탈출한 지 불과 반나절 만의 일이었다. 영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지민아, 밥부터 먹자. 엄마가 고기 구워줄게. 든든히 먹어야 힘을 쓰지. 영숙의 목소리엔 더 이상 물기가 없었다. 마트에서 사온 소고기를 굽는 영숙의 손놀림은 비장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가 마치 전투를 앞둔 북소리처럼 들렸다. 식사를 마친 후 지민은 노트북을 켰다. 안경을 고쳐 쓴 지민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자, 그럼 행복한 산부인과부터 털어볼까? 철민이 왕 여사에게 보여줬던 초음파 사진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 하단에 찍혀 있던 병원 이름이었다. 거기 원장이 김철수라는데 평판이 영 안 좋아요. 의료사고 루머도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불법 시술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있네. 지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춤췄다. 그리고 엄마, 이거 봐, 이 병원 원장. SNS야, 골프광이네. 근데 최근에 빚 독촉에 시달린다는 댓글이 달려 있어. 빚? 응, 도박 빚인 것 같아. 이런 의사라면 돈 몇 푼에 양심 파는 건 일도 아니겠지.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이 왔다. 철미는 멍청해서 이런 디테일까지 챙길 위인이 못 된다. 분명 미희가 주도했을 것이다. 내일 가보자.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오전 10시 영숙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꿨다. 낡은 몸빼 바지 대신 세련된 정장을 입고 짙은 선글라스까지 꼈다. 예전에 주눅든 며느리 김영숙은 없었다. 강남 복부인 같은 포스를 풍기며 행복한 산부인과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원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영숙의 화려한 차림새를 보고 벌떡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진료 보러 오셨나요? 원장님 뵙고 싶어서요. 중요한 상담이 좀 있어서. 영숙이 거만하게 말하며 명품 가방왕 여사가 몰래 챙겨준 것을 데스크에 턱 올려놓았다. 간호사는 기에 눌려 원장실로 안내했다. 원장실에 들어선 영숙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원장 김철수를 훑어보았다. 퀭한 눈, 떨리는 손끝, 지민의 말대로 뭔가에 쫓기는 사람의 전형이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불편한 건 없고요. 제안 하나 하려고 왔습니다. 네, 제안이라니요? 영숙은 가방에서 돈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지듯 놓았다. 묵직한 봉투의 두께에 김철수의 눈이 흔들렸다. 이 병원, 박철민 씨 아시죠? 최근에 여기서 유전자 검사하셨던데. 아, 그분은 왜? 김철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영숙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려 김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사람 본처예요. 네. 김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놀라지 마세요. 따지러 온 거 아니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그 유전자 검사 결과 진짜 불일치가 나오면 얼마를 더 드려야 하나 해서요. 영숙의 대담한 배팅이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미끼를 던져본 것이다. 김철수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김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황급히 문 쪽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사모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박 빚 때문에 병원 넘어갈 판이라던데. 5천만 원이면 급한 불은 끄지 않겠어요? 영숙이 쐐기를 박았다. 5천만 원. 김철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넘어왔다. 영숙은 확신했다. 그때였다. 원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다. 오빠, 내가 말한 거 준비됐어? 철민 씨 오기 전에 빨리 미희였다. 인부복을 입은 미희가 원장실로 뛰어들어오다 영숙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미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아,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미희를 향해 서늘하게 웃어 보였다. 오빠? 원장님이랑 아주 친한가 봐. 오빠 동생 하는 사이인 줄은 몰랐네. 그게 아니고. 미희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다. 김철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하고 더러운 커넥션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영숙은 핸드폰을 들어 녹음 중이던 화면을 보여주었다. 방금 들었지? 내가 말한 거 준비됐어? 라니, 뭘 준비해달라는 걸까? 가짜 진단서? 아니면 또 다른 조작된 검사 결과? 이 여자가 미쳤나? 당장 안 지워? 미희가 영숙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영숙이 빨랐다. 영숙은 미희의 팔을 쳐내고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섰다. 최미희, 너 임신 진짜 맞아? 뭐, 배 모양이 이상하다 했어. 어머니도 그러시더구나. 9개월 치고는 배가 너무 위로 솟았다고. 혹시 안에다가 수건이라도 채워 넣었니? 영숙의 손이 미희의 배를 향해 뻗었다. 미희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 안고 주저앉았다. 꺄, 사람 살려. 이 여자가 우리 애기 죽이려고 해. 미희의 헐리우드 액션에
병원 직원들이 몰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필요한 건 확인했다. 김철수와 미희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당황하는 반응,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쇼 그만해, 역겨우니까. 그리고 김 원장님, 영숙은 널브러져 있는 김철수에게 명함 한 장을 던졌다. 생각 바뀌면 연락해요. 박철민은 돈 떨어지면 의리고 뭐고 없는 인간인 거 알죠? 나중에 쇠고랑 찾기 싫으면 줄 잘 서요. 영숙은 직원들을 해치고 당당하게 병원을 빠져나왔다. 병원 로비 구석, 모자를 푹 눌러 쓴 지민이 영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대박. 지민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나 다 봤어. 로비에 있는 CCTV 해킹해서 핸드폰으로 다 녹화했어. 저 여자 오빠라고 부르는 거랑 원장이랑 눈빛 교환하는 거, 그래? 잘했다. 내 새끼. 영숙은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진짜 수학은 따로 있었다. 그리고 엄마, 내가 병원 와이파이 뚫어서 원장 PC 접속 기록 좀 봤거든. 지민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 2주 전에 유전자 검사 키트 발주 내역이 있는데 수신처가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이야. 다른 곳? 응,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302호. 거기가 어딘 줄 알아? 어딘데? 최미의 예전 주소지. 그리고 지금은 지민의 눈빛이 반짝였다. 어떤 남자가 살고 있어. 이름은 강태풍, 직업은 전직 호스트바 마담. 영숙의 눈이 커졌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미, 김철수, 그리고 강태풍. 이 세 사람이 짜고 친 고스톱판에 박철민과 시댁이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남자 만나러 가야겠지? 당연하지. 그 남자가 진짜 아빠일 확률 99.9%야. 영숙과 지민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타겟은 변경되었다. 미희의 숨겨진 남자 강태풍을 잡으면 게임은 끝난다. 그리고 옷장 속의 진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낡은 오피스텔 복도에는 짜장면 그릇과 택배 상자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영숙은 코를 찌르는 담배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302호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한참 뒤 안에서 욕설과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아, 씨, 배달 왔다 놓고 가라니. 엥? 나온 남자는 훤칠한 키에 연예인 뺨치는 외모를 가졌지만 늘어진 러닝셔츠 바람에 눈은 퀭하게 풀려 있었다. 강태풍, 한때 강남 화류계를 주름잡던 에이스였으나 지금은 도박 빚에 쫓기는 신세. 지민의 정보는 정확했다. 누구요? 아줌마, 보험 안 해요. 도를 아십니까면 더더욱 꺼지시고 태풍이 문을 닫으려 하자 영숙이 구두굽으로 문틈을 딱 막아섰다. 최미희 씨. 아니, 사라 씨. 안부 전화로 왔어요. 사라. 미희가 술집에서 일할 때 쓰던 가명. 그 이름을 듣자 태풍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당신 뭐야? 미희가 보냈어? 아니요. 미희가 뱃속에 품고 있는 그 로또. 진짜 주인 만나러 왔죠. 영숙은 태풍을 밀치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방 안은 그야말로 돼지우리였다. 먹다 남은 술병과 컵라면 용기,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켜져 있었다. 이 아줌마 보소?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강태풍 씨, 당신 빚 3억이라죠? 사채업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던데. 영숙이 소파에 앉으며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다. 태풍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 정체가 뭐야? 경찰이야? 박철민 씨 아내예요. 미희가 지금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 아, 태풍이 비릿한 웃음을 터뜨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쫓겨났다는 본처가 당신이구만. 꼴을 보아하니 복수라도 하러 오셨나 본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나 입 무거운 놈이야. 미희랑은 끝난 사이고. 끝난 사이? 자기 핏줄을 남의 집에 심어놓고 천억을 노리는데 끝난 사이라니 섭섭하네. 미희가 당신한테는 얼마나 떼주기로 했나요? 10억, 20억. 영숙의 도발에 태풍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 아줌마가 진짜 10억. 장난해? 우린 반반 나누기로 했어. 그 집구석 재산 다 먹으면 나랑 미희랑 이 나라 뜨기로 했다고 걸려들었다. 영숙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 녹음기를 확인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띠리리리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다. 오빠,
문 열어. 나야. 미희의 목소리였다.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태풍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친 인연이 왜 지금 와? 숨어야 해. 내가 여기 있는 거 알면 다 끝장이야. 영숙이 다급하게 속삭였다. 태풍은 잠시 고민하다가 영숙을 낡은 붙박이장 속으로 억지로 밀어넣었다.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영숙이 옷장 속에 숨자마자 현관문이 열리고 미희가 들어왔다. 아우, 냄새. 환기 좀 시키고 살라니까. 오빠, 이거 받아. 미희가 쇼핑백을 던지는 소리가 났다. 이게 뭐야? 돈이야? 그래, 시어머니 방 뒤져서 나온 폐물 팔아왔어. 일단 이거라도 급한 불 꺼. 도박 좀 그만하고. 미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옷장 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영숙은 주먹을 꽉 깨물었다. 내 결혼 반지. 시어머니가 아끼던 비취 놀이개. 그것들이 저 더러운 놈들의 도박 자금으로 쓰이다니. 야, 고작 1,000만 원? 이걸로 누구 코에 붙여? 박철민 그 호구 새끼는 100억도 넘게 있다며. 언제 가져올 건데? 태풍이 투덜거리며 미희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좀 기다려. 그 노망난 할망구가 금고 열쇠를 안 내놓잖아. 그리고 철민 씨, 생각보다 멍청해서 유언장 다시 쓰게 하려면 시간 좀 걸려. 시간? 야, 내 새끼 언제까지 남의 뱃속에 놔둘 거야? 다음 달이면 나온다며. 나오면 어쩔 건데? 딱 봐도 나 닮았을 텐데. 태풍이 미희의 불룩한 배에 귀를 갖다 댔다. 걱정 마. 나오자마자 산부인과 김 원장이랑 짜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못 보게 할 거야.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이미 조작해놨어. 철민 씨는 지 새끼인 줄 알고 껌뻑 죽어. 미희가 킬킬거렸다. 독한 년.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하지. 근데 그 할망구 진짜 치매 맞아? 순간 옷장 속 영숙에 숨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아니, 저번에 통화할 때 보니까 목소리가 쌩쌩하던데 혹시 연기하는 거 아니냐고. 에이, 설마 똥오줌도 못 가렸어. 내가 냄새나 죽겠는데 연기면 오스카상 감이지. 만약 연기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곧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드려. 어떻게? 태풍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미희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계단, 그 집 계단이 높고 가파르잖아. 노인이 발 헛디디면 그걸로 끝이야. 뇌출혈로 가면 깔끔하잖아. 내일 모레 비 온다는데 그때가 딱이지. 옷장 속 영숙은 입을 틀어막았다. 살인 공모,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이들은 시어머니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공포와 분노로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하하, 역시 최미희, 화끈해. 그래, 빨리 정리하고 우리끼리 떵떵거리며 살자. 두 남녀가 엉겨붙어 뒹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꾹 눌렀다. 이 대화, 토시 하나 빠짐없이 녹음되고 있었다. 30분 뒤 미희가 돌아가고 영숙은 옷장 밖으로 굴러나왔다. 다리가 저려 일어설 수도 없었다. 어우, 아줌마 쥐났어? 거 좀 나오지. 분위기 깨지게 태풍이 런닝 차림으로 낄낄거리며 담배를 물었다. 영숙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차갑게 태풍을 노려보았다. 강태풍 씨 왜요? 다 들었으면 이제 가시지? 신고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난 잃을 거 없으니까. 아니, 신고 안 해. 대신 거래를 하죠. 영숙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다. 방금 그 대화 경찰에 넘기면 당신은 살인 공모죄야. 사기랑은 차원이 달라. 감옥에서 썩고 싶어. 아니면 5억 받고 내 편 할래? 뭐 5억? 태풍의 담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선택해요. 미희 믿고 기다리다가 감옥 갈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손 잡고 5억 챙겨서 튈지. 단 조건이 있어요. 영숙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법정에서 증언해. 저 아이는 내 아이고 최미희가 사기친 겁니다라고. 태풍에 흔들리는 동공을 보며 영숙은 확신했다. 이 쓰레기는 돈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이제 판을 뒤집을 결정적 카드가 영숙의 손에 들어왔다. 네, 8화 집필 시작하겠습니다. 미희가 예고한 살인 계획비. 오는 날 계단 사고를 알게 된 영숙과 지민, 이제는 단순한 이혼 전쟁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되었습니다. 지민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여
미희의 숨통을 조이고 다가올 디데이를 대비하는 긴박한 과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D-1 미친 진짜 죽이겠다고? 오피스텔로 돌아온 영숙이 들려준 녹음 파일을 듣고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히 돈을 노리는 꽃뱀인 줄 알았더니 살인까지 모의하는 악마들이었다. 응, 내일 모레 비 온다고 했어. 그때가 거사일이래. 영숙은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손이 덜덜 떨려. 물이 식탁 위로 튀었다. 엄마, 진정해. 우리가 먼저 알았잖아. 이건 기회야. 현행범으로 잡아서 감방에 쳐넣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 지민은 냉철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며 눈빛을 번뜩였다. 강태풍이라는 그 남자 확실히 매수된 거 맞아? 응, 5억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히더라. 돈만 주면 영혼이라도 팔 인간이야. 하지만 법정에서 말을 바꿀 수도 있어.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걱정 마. 내가 지금 캐고 있으니까. 지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지민은 며칠 전부터 미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해킹해 둔 상태였다. 미희가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마다 패킷 정보가 지민의 노트북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찾았다. 이 아줌마.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를 켜놨네. 멍청하긴 그게 뭔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문자가 자동으로 인터넷 저장소에 올라가는 거야. 아이디는 알아냈고 비밀번호가 문제인데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태풍 생일이 언제라고 했지? 주민등록증 봤을 때 88년 5월 5일이었어. 지민이 050를 입력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인 생일 90만 1225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씨. 은근히 머리 굴리네. 지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미희의 패턴을 분석했다. 돈, 허영심. 그리고 아들. 설마 지민은 1000을 입력했다. 1000억 유산 로그인 성공. 헐. 진짜 단순 무식하다. 비번이 1000억이라니. 지민이 혀를 차며 미희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했다. 화면 가득 썸네일 사진들이 떴다. 영숙과 지민은 숨을 죽이고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았다. 내 사랑 똘똘이 폴더. 그 안에는 태풍과 미희가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 태풍이 미희의 배에 키스하는 사진, 심지어 두 사람이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김 원장과 함께 VV자를 그리며 찍은 셀카까지 수두룩했다.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증거를 남겨놨다니. 지들도 추억이라고 남겨놨겠지. 이거면 끝났어. 강태풍이 딴소리해도 이 사진들이면 유전자 검사할 필요도 없이 빼박이야. 지민은 사진들을 외장 하드에 백업하고 혹시 몰라 자신의 클라우드에도 이중으로 저장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작전 계획이라는 메모장. 파일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영숙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1단계 노인네 약 바꿔치기 수면제, 혈압 상승제, 2단계 안방, 금고 털기 열쇠 못 찾으면 통째로 들고 나갈 거, 3단계 계단 작업 기름칠, 얼물 뿌리기, 4단계 사고사 위장 후 화장 처리 부검 못하게. 이건 계획범죄야. 엄마. 할머니가 위험해. 약을 바꿨대. 영숙은 벌떡 일어났다.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연락해야 해. 할머니한테. 영숙은 왕 여사가 준 폴더폰을 꺼냈다. 하지만 왕 여사는 밤 10시 이후에는 미희가 감시하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지금은 밤 11시. 베이비캠. 엄마, 베이비캠 스피커 기능 있어. 지민이 급히 어플을 켰다. 거실은 캄캄했다. 미희와 철미는 2층 침실로 올라간 듯했다. 왕 여사는 1층 거실 구석진 방을 쓰고 있었다. 할머니 방에는 카메라가 없잖아. 아니, 있어. 내가 할머니 방에도 하나 숨겨놨거든. 지민이 화면을 전환했다. 왕 여사의 방. 왕 여사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약 봉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미희가 저녁에 억지로 먹으라고 주고 간 약이었다. 지민이 마이크 버튼을 눌렀다.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지민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화면 속 왕 여사가 화들짝 놀라 두리번거렸다. 벽에 걸린 달력 뒤에요. 거기서 소리 나는 거예요. 왕 여사가 비틀거리며 달력 앞으로 다가왔다. 지민이니? 네. 할머니 작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손에 들고 계신 그 약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혈압 올리는 약이래요. 왕 여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약 봉지를 휴지통 깊숙이 쑤셔 넣었다 알았다. 안 그래도 색깔이 평소랑 달랐어. 안 먹고 있었다. 그년이 드디어 시작했구나. 네,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비 오면 계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밀려고 할 거예요. 계단이라 그래. 알겠다. 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다. 할머니. 무서우시면 지금이라도 경찰 부를까요? 아니, 다 왔다.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어. 현장을 잡아야 해. 그래야 너희 아빠란 작자도 정신을 차리지. 난 괜찮다. 너희나 준비 단단히 해라. 왕 여사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눕는 척을 했다. 영숙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흔들었다. 디데이. 미희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비 오는 창문 사진과 함께 짧은 문구가 올라왔다. 비 오는 날은 왠지 기분이 센치해져. 오늘은 다 정리하고 싶다. 영숙은 검은색 우비를 챙겨 입었다. 지민아, 가자. 오늘 밤 끝장을 보자. 오케이. 경찰서장님한테는 미리 제보 메일 보냈어. 타이밍 맞춰서 출동할 거야. 폭우를 뚫고 달리는 영숙의 차 안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같은 시각 저택 철미는 술에 취해 일찌감치 골아 떨어졌다. 거실에는 미 혼자 깨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식용유 병이 들려 있었다. 번쩍. 천둥 소리와 함께 거실이 번쩍였다. 미희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2층 계단으로 향했다. 어머니 주무세요? 화장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미희가 계단 위쪽 바닥에 식용유를 콸콸 붓기 시작했다. 미끌미끌한 기름이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왕 여사의 방문을 향해 소리쳤다. 어머니, 저 배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함정이다.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현관문 도어락이 띠리릭하고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미희가 놀라 현관 쪽을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비에 젖은 두 여자가 서 있었다. 배가 아파? 그럼 119를 불러야지. 왜 엄한 시어머니를 찾아? 뭐야? 당신들이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미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손에 들고 있던 식용유 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다. 꿀렁꿀렁 쏟아져 나온 노란 기름이 빗물에 젖은 현관 앞까지 흘러내렸다. 어떻게 들어오긴. 내 집 내가 들어왔는데. 영숙이 젖은 우비를 벗어던지며 성큼성큼 다가갔다. 미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이내 도끼를 품은 눈으로 영숙을 노려보았다. 이거 주거 침입이야.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불러. 제발 좀 불러.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경찰 앞에서 똑똑히 설명해 보라고. 영숙이 바닥에 흥건한 기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실수로 쏟았다고 하게? 계단 위에서부터 아주 꼼꼼하게도 발라놨더구나. 어머니 미끄러져서 죽으라고. 아, 아니야. 요리하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요리를 계단에서 하니? 웃기는 소리 작작해. 영숙이 미희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미희가 깍 비명을 질렀다. 철민 씨, 여보, 사람 살려. 이 여자가 우리 똘똘이 죽이려고 해. 그때 2층 방문이 콱 열리며 철민이 튀어나왔다. 런닝 바람에 술이 덜 깬 붉은 얼굴이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철민은 계단 아래의 난장판을 보고 눈을 비볐다. 쫓겨난 마누라와 딸,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내연녀. 상황 파악이 안 된 철민은 본능적으로 미희 편을 들었다. 김영숙, 너 진짜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 들어와. 철민이 씩씩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려 했다. 아빠, 조심해. 거기 기름. 지민이 소리쳤지만 늦었다. 철민의 발이 기름 범벅이 된 첫 번째 계단을 딛는 순간이었다. 꽈당, 쿠당탕탕. 철민의 육중한 몸이 볼링핀처럼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처박힌 철민이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렸다. 아이고, 내 허리, 내 다리. 오빠, 괜찮아? 미희가 달려가 철민을 부축하는 척하며
영숙을 노려보았다 봤지? 당신 때문에 오빠가 다쳤잖아. 이거 살인미수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영숙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 지민이 싸늘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웃기시네. 아줌마가 뿌린 기름에 아빠가 자빠진 거거든. 이거 다 찍혔어 뭐. 이 기집애가 진짜. 미희가 지민의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영숙이 몸을 날려 미희를 밀쳤다. 엉겨붙은 새 여자가 거실 바닥을 뒹굴었다. 고성, 욕설, 머리채 잡기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그때였다. 안방 문이 스르르 열리며 왕 여사가 기어 나왔다. 그만들 해라. 왕 여사의 얼굴은 흙빛이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며칠간 미희가 몰래 먹인 혈압 상승제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왕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어머니. 영숙이 싸움을 멈추고 왕 여사에게 달려갔다. 왕 여사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미야, 나 숨이 안 쉬어진다. 가슴이 지민아, 119, 빨리 119 불러. 영숙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미희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철민을 내팽개치고 왕 여사에게 달려들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미희는 왕 여사를 흔들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시선은 왕 여사의 안위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철민 씨, 뭐해? 어머니 가시기 전에 유언장 받아야 해. 뭐? 허리를 부여잡고 있던 철민이 그 말에 번쩍 정신을 차렸다. 맞아. 유언장 변호사 불러. 지금 변호사가 문제야? 어머니 숨이 넘어가시는데. 영숙이 울부짖었지만 철민과 미희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왕 여사가 지금 죽어버리면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영숙과 지민에게도 가게 된다. 그들에겐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다. 철민은 아픈 허리를 끌고 서재로 기어가 미리 준비해둔 종이와 인주를 가져왔다. 어머니, 제 말 들리시죠? 여기에 지장만 찍으세요. 전 재산은 아들 박철민과 손자 똘똘이에게 준다 하셨죠? 철민이 반쯤 혼절한 왕 여사의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인주를 묻히려 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너희가 사람이야? 영숙이 철민을 밀쳐냈다 하지만 미희가 뒤에서 영숙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비켜.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어머니 편안하게 가시게 해드려야지. 미희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영숙이 뒤로 나뒹굴었다. 지민이 미희의 팔을 깨물며 저항했지만 광기에 휩싸인 어른들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빨리 찍어. 철민이 왕 여사의 엄지손가락을 종이 위로 가져갔다. 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안 된다. 절대. 왕 여사가 마지막 힘을 짜내 저항했지만 철민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 삐용삐용.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경찰이다. 문 열어. 대문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지민이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지민이 미리 보내둔 제보 메일을 받고 출동한 경찰. 그리고 아줌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들이닥친 건 경찰뿐만이 아니었다. 런닝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강태풍이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강태풍? 미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오빠가 왜 여기 있어? 왜 있긴. 내 돈 받으러 왔지. 그리고 내 새끼 찾으러 왔다. 태풍이 소리치며 미희의 배를 가리켰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철민은 멍하니 태풍과 미희, 그리고 미희의 배를 번갈아 보았다. 새끼? 무슨 새끼? 철민의 물음에 태풍이 비릿하게 웃으며 폭탄을 터뜨렸다. 아저씨, 멍청한 거야 둔한 거야? 그 배 안에 있는 애, 내 씨라고. 박 씨가 아니라 강 씨라고. 콰르릉.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집안을 뒤흔들었다. 왕 여사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스르르 의식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영숙의 절규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고 경찰들이 철민과 미희, 태풍을 에워쌌다. 최악의 밤이자 모든 진실이 까발려진 밤이었다. 그리고 빚더미의 제왕 보호자분, 환자분 혈압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아비규환이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이동 침대에 실려가는 왕 여사의 손을 영숙은 놓지 않았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다 왔단 말이에요.
영숙의 눈물이 왕여사의 창백한 손등 위로 떨어졌다. 지민이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씩씩하게 말했다. 엄마, 울지 마. 할머니 강한 분이야. 그 독한 약 먹고도 정신력으로 버티신 분이라고. 절대 안 돌아가셔. 수술실 불이 켜지고 모녀는 긴 기다림에 시간을 견뎌야 했다. 같은 시각 강남경찰서 형사께. 이곳은 병원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이 사기꾼 연놈들아, 내 돈 내놔. 내 10억. 그리고 내 아들. 철민이 수갑을 찬 채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맞은편에는 미희와 태풍이 나란히 앉아 조사를 받고 있었다. 아저씨, 좀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시장 바닥입니까? 경사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철민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철민은 미희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다. 야, 최미희 말해봐. 태풍이 저 새끼 말이 사실이야? 뱃속에 있는 거 진짜 내 씨 아니야? 미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장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괴물 같은 몰골이었다. 대신 대답한 건 태풍이었다. 아, 몇 번을 말해? 내 애라고. 미희랑 나랑 1년 전부터 같이 살았고 아저씨 만나기 전부터 임신 중이었다고. 유전자 검사 김 원장한테 돈 주고 조작한 거야. 됐냐? 으악. 철민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3대 독자, 아들, 가문의 영광, 그 모든 것이 시궁창 냄새 나는 사기극이었다니. 당신들 특수절도 미수의 사기, 사문서 위조, 거기다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될 거야. 콩밥 꽤나 먹겠네. 형사가 조서에 도장을 찍으며 혀를 찼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또각 경쾌한 구두 굽소리, 검은 정장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영숙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말쑥한 차림의 변호사 2명이 수행원처럼 따르고 있었다. 며칠 전 쫓겨날 때의 그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영숙아. 철민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영숙을 불렀다. 영숙아, 너 잘 왔다. 나 좀 꺼내줘. 인연놈들이 나 속인 거야. 난 피해자라고. 변호사 써서 나 좀 보석으로 빼줘. 철민은 염치도 없이 영숙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영숙은 싸늘한 눈빛으로 철민을 내려다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거 안 놔? 어디다 대고 더러운 손을 놀려? 뭐, 더 더러운 손? 박철민 씨 착각하나 본데. 나 당신 구하러 온 거 아니야. 빚 받으러 왔지, 빚. 영숙이 눈짓을 하자 뒤에 있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철민 앞 책상에 펼쳤다. 박철민 씨 지난달에 회사 자금 융통하신다고 사채 쓰셨죠? 일수파 김 사장한테 빌린 20억, 그리고 미희 씨 명품 사준다고 카드깡 한 3억, 도박빚 5억까지. 철민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그 채권 제가 다 매입했습니다. 영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철민의 고막을 찢는 듯했다. 매입이라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어머니가 주셨지. 당신이 내쫓은 그 며느리한테 비상금이랑 차명 주식 싹 다 넘기셨거든. 당신이 미희한테 정신 팔려 있을 때 말이야. 영숙이 여유롭게 웃으며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자, 상황 정리해 줄게. 당신이 발행한 어음, 차용증 전부 내 손에 있어. 즉, 난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 회사의 최대 채권자야. 말도 안 돼. 지금 당장 28억 현금으로 상환 못하면 당신 회사는 내일 불호부도 처리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 살던 그 집, 땅 전부 경매로 넘어갈 거고. 철민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희가 준 충격보다 더 큰 현실적인 공포가 덮쳐왔다. 알거지가 된다. 그것도 평생 무시했던 마누라 손에 의해서. 영숙아, 여보,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 응? 우리 지민이 아빠잖아. 내가 귀신에 홀렸었나 봐. 미희 전연이 꼬셔서 철민이 바닥을 기며 영숙의 구두에 입을 맞추려 했다. 추악이 그지없는 꼴이었다. 옆에서 미희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하, 남자 새끼가 찌질하긴. 야, 김영수, 너 참 대단하다. 곰인 줄 알았더니 아주 불효우였네. 미희가 도끼 어린 눈으로 비아냥거렸다. 영숙은 시선을 철민에게서 미희로 옮겼다. 넌 입 닥쳐.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 테니까
아, 걱정 마. 내가 낳을 그 강씨 아기. 고아원에 안 보내고 강태풍 씨한테 잘 인도해 줄게 뭐. 영숙은 다시 철민을 내려다보았다. 박철민 이혼 서류는 법원으로 보낼 거야. 위자료는 청구 안 해. 어차피 넌 빈털털이니까 대신 내일 아침까지 집 비워내. 집이니까 영수가. 제발. 형사님. 여기 접근금지 신청도 같이 할게요. 귀찮게 구네요. 영숙은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철민의 절규가 경찰서 복도를 울렸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선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맑은 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어머니 보셨어요? 저 인간 무너지는 꼴. 핸드폰이 울렸다. 지민이었다. 엄마. 할머니 깨어나셨어. 수술 잘 됐대. 의식 돌아오셔서 엄마부터 찾으셔. 영숙의 입가에 25년 만에 가장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간다. 엄마 지금 가. 영숙은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더 이상 낡은 고무장갑 자국이 없었다. 대신 승리자의 반지가 보이지 않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철창 안에 갇힌 미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김영숙 왕여사,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까무러칠 텐데. 미희는 품속에 숨겨둔 쪽지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강태풍도 김 원장도 아닌 또 다른 배우의 연락처였다네. 11화 집필 시작하겠습니다. 감옥에 갔다고 끝날 악녀가 아니죠. 미희가 숨겨둔 배우가 등장하며 상황은 다시 한번 뒤집힙니다. 영숙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닥쳐오는 새로운 위기, 그리고 세 번째 반전을 향한 빌드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은 우산 아이고, 마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집에서 내가 자겠다는데 그게 죄입니까? 다음 날 아침, 으리으리한 단독주택 대문 앞 노숙자, 꼴을 한 철민이 굳게 닫힌 철문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 그 점잖던 박 사장 아니야? 쯔쯔. 바람 피우다가 쫓겨났다더니 꼴 좋네. 끼익. 대문이 열리고 영숙이 나왔다. 손에는 바가지가 들려 있었다. 촤악. 하얀 소금 한 바가지가 철민의 얼굴로 쏟아졌다. 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재수 온 붙을까봐. 소금 좀 쳤다. 왜, 따가워? 영숙은 팔짱을 끼고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철민은 소금 범벅이 된 얼굴로 비굴하게 웃었다. 여보 아니, 영숙 씨, 내가 잘못했어.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카드도 막히고 차도 뺏기고 찜질방 갈 돈도 없어. 마당에 계집이라도 좋으니 좀 재워줘. 응? 어제까지만 해도 떵떵거리던 남편의 몰락. 영숙은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다. 이런 지질한 인간을 믿고 25년을 바쳤다니. 계집? 뽀삐 죽은 지가 언젠데 계집 타령이야. 그리고 당신 여기 올 자격 없어.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 떨어졌어.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영수가. 경비 아저씨, 이 사람 좀 치워주세요. 경비원이 다가와 철민을 질질 끌고 갔다. 철민의 비명 소리가 멀어지자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뭐해? 병원 가야지. 교복을 입은 지민이 대문 밖으로 나왔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이 퀭했지만 표정만은 밝았다. 그래, 가자. 할머니 사과 드시고 싶으시다더라. 두 모녀는 왕 여사가 입원한 VIP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안, 왕 여사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왔느냐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철민 씨는 제가 쫓아냈어요. 회사 채권도 정리 중이고요. 영숙이 사과를 깎으며 경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왕 여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어미야, 너무 마음 놓지 마라. 미희. 그 물건 보통 내기가 아니다. 단순히 꽃뱀 수준이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증거도 확실하고 구치소에 수감됐잖아요. 살인미수로. 최소 5년은 살 텐데요. 아니야, 느낌이 안 좋아. 내 금고 열쇠 그걸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 단순히 폐물을 훔치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든 무언가를 노리는 눈치였어. 그 안에 뭐가 있는데요? 왕 여사가 입을 열려는 찰나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왕 여사의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김 실장, 왜 이리 호들갑이야? 유뉴스 좀 보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민이 급히 병실 TV를 켰다. 긴급 속보 자막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속보 왕 여사 소유 왕식품, 수백억대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단독 내부 고발자 등장 모든 지시는 왕 회장의 자필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가 병실을 때렸다. 검찰은 오늘 오전 왕식품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며 이게 무슨 소리야? 분식회계라니, 비자금이라니. 왕 여사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음모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내 도장, 내 인감 도장이 필요해. 그때 지민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알림창에 뜬 뉴스 기사 하나가 지민의 눈을 사로잡았다. 포토 재벌가 며느리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최미희 구속적 부심 인용으로 석방 엄마 미희 풀려났어 뭐. 영숙이 핸드폰을 낚아챘다. 기사 속 사진에는 마스크를 쓰고 경찰서를 나서는 미희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 우산을 씌워주는 한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 누구지? 영숙은 사진을 확대했다. 남자의 얼굴은 우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목에 찬 시계가 낯이 익었다. 황금색 용 무늬가 새겨진 롤렉스 시계요. 저 시계 왕 여사가 사진을 보더니 숨을 들이켰다. 강 변호사? 강 변호사요? 우리 집안 고문 변호사 강준혁 씨요? 그래 30년 동안 내 뒤를 봐주던 그놈 설마 그놈이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앞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희는 두부를 건네는 강태풍을 무시하고 검은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중후한 인상의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 강준혁 변호사였다. 고생 많았습니다. 최 여사 강 변호사가 부드러운 미소로 미희를 맞이했다. 고생은 무슨 변호사님 덕분에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잘 쉬다 나왔죠. 임신부 우대가 좋긴 좋네요. 미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킬킬거렸다. 약속하신 물건은 가져오셨습니까? 강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다. 미희는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왕 여사의 방에서 훔쳐낸 찢어진 서류 조각이었다. 이거 맞죠? 왕 회장이 숨겨둔 진짜 유언장 초안하하 맞습니다. 이걸 찾으려고 10년을 기다렸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최 여사가 해내는군요. 강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왕 여사는 끝입니다. 횡령 혐의로 감옥에 보내고 회사는 공중분해시켜서 우리가 헐값에 삼키면 됩니다. 박철민 그 멍청이는 이미 나락으로 갔고 그럼 제 몫은요? 300억. 약속 지키시는 거죠? 물론이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강 변호사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며느리랑 손녀딸 너무 설칩니다. 특히 그 손녀. 해킹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내버려 두면 우리 계획에 방해가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손 좀 봐주려고요. 제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죠. 미희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차가 출발했다. 멀어지는 검은 세단을 바라보며 영숙은 병실 창가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강 변호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왕 여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어미야, 강 변호사가 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그놈이 미희랑 손을 잡았다면 이제 단순히 집안 싸움이 아니야. 회사가 넘어가고 우리 가족 모두가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어. 걱정 마세요. 저랑 지민이가 있어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인간들이 법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법보다 더 무서운 걸로 상대해 줄게요. 법보다 무서운 거? 여론이요. 영숙은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이 씩 웃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준비됐어. 엄마 왕식품, 내부 고발의 실체, 그리고 검은 우산의 남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킬까? 전쟁의 판이 커졌다. 집안을 넘어 기업, 그리고 언론까지 얽힌 거대한 진흙탕 싸움. 하지만 영숙과 지민에게는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남아 있었다. 법망을 피해간 악당들을 처단하기 위해 영숙과 지민이 선택한 건 대국민 폭로전입니다. 하지만 노련한 강 변호사 역시 댓글 조작단을 이용해 역공을 펼치는데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진실 게임. 그 뜨거운 현장을 그려보겠습니다.
유튜버가 된 며느리. 그리고 댓글 부대 방송. 시작 5초 전 4, 3, 2. 지민이 손가락으로 카운트다운을 했다. 카메라 렌즈 앞. 영숙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리고 심호흡을 했다. QONAIR 빨간 불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에 나온 왕 식품 며느리 김영숙입니다. 화면 속 영숙은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다. 25년간 헌신했던 며느리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시어머니 유산을 노리고 남편을 내쫓은 악녀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추악한 진실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방송 시작 10분 만에 시청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했다. 채팅창은 폭포수처럼 올라갔다. 진짜야? 그 재벌가 며느리? 얼굴 보니까 독하게 생겼네. 관상은 과학임 일단 드러나 보자. 제 남편이 데려온 내연녀 그리고 그녀가 낳았다는 아들 전부 가짜입니다. 영숙이 신호를 보내자 지민이 화면에 자료 화면을 띄웠다. 미희와 강태풍이 침대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산부인과 원장과의 녹취록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오빠, 유전자 검사 조작한 거 철민 씨는 꿈에도 모르지? 킥킥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채팅창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헐 대박 미친 거 아니야? 와 소름 돋아. 남편 불쌍해서. 어쩌냐 저 산부인과 어디야? 당장 신상 털어. 후원금 알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진실규명님 10만 원 후원. 사이다님 5만 원 후원. 순식간에 시청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시각 고급 일식집 강 변호사는 태블릿 PC로 방송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허허. 저 며느리 제법인데? 방송 체질이야 변호사님.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제 얼굴 다 팔렸잖아요. 저 이제 길거리 어떻게 다녀요? 미희가 펄쩍 뛰며 소리쳤다. 진정하세요. 최 여사 여론이란 건 말이죠. 바람 같은 겁니다. 더 센 바람을 불어넣으면 금방 방향이 바뀌죠. 강 변호사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 작업 시작해. 키워드는 며느리의 폐륜, 치매 시어머니 학대, 불륜 조작, 세 가지로 딸깍. 통화가 끝나자마자 영숙의 방송 채팅창에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 근데 저 여자 시어머니 밥 굶겼다며? 증거 조작일 수도 있음. 요즘 딥페이크 기술 쩐다던데 남편 쫓아내고 재산 독차지하려는 수작 아님? 야, 너 시어머니 때리는 영상 돌더라? 똑같은 내용의 댓글이 수천 개씩 도배되기 시작했다. 댓글 부대가 투입된 것이다. 여론은 순식간에 영숙도 똑같은 여자다라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엄마, 악플이 너무 많아 신고하고 차단해도 끝이 없어. 매크로 돌리나 봐. 지민의 손가락이 바빠졌다. 하지만 수천 명의 조직적인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영숙의 표정이 굳어갔다. 여러분, 저 댓글들 다 가짜예요. 믿지 마세요. 영숙이 외쳤지만 화면에는 어느새 강 변호사 측이 유포한 악의적 편집 영상 링크가 도배되고 있었다. 영상 속 영숙은 왕 여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밥그릇을 뺏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사실은 상한 음식을 버리는 장면이었다. 와, 인성 보소 저러니 쫓겨나지 마녀 사냥이었네. 남편이 불쌍하다. 방송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영숙은 억울함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진실을 말해도 돈과 권력으로 만든 가짜 뉴스 앞에선 무력했다. 그때였다. 띵동. 채팅창 상단에 붉은색 슈퍼챗 후원 메시지가 떴다. 금액은 1,000원. 하지만 보낸 사람의 닉네임이 충격적이었다. 박철민. 야, 김영숙. 너 거기 어디야? 나도 할 말 있어. 아빠. 지민이 놀라 소리쳤다. 채팅창이 술렁거렸다. 찐 남편 등판? 와, 레전드다. 크크크크. 팝콘각 철민은 PC방 구석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며칠간 노숙 생활로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이글거렸다. 나 박철민이다. 저 영상 다 구라야. 우리 마누라가 성격은 좀 있어도 어머니 밥 굶길 여자는 아니라고. 그리고 최미희, 너 강준혁 변호사랑 붙어 먹었지? 내가 다 봤어. 철민의 폭탄 발언에 채팅창이 멈칫했다. 강준혁? 그 유명한 로펌 대표? 미친 전개 보소. 남편이 아내 쉴드 치는데
철민은 타자를 멈추지 않았다. 강준혁, 그 새끼가 나한테 미 소개시켜줬어. 30년 지기라 믿었는데. 내 뒤통수를 쳐. 나 지금 그 새끼 사무실 간다. 골프채 들고 가서 다 부숴버릴 거야. 철민 씨. 영숙은 화면을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저 멍청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결정적인 순간에 트롤 짓돌발 행동으로 강 변호사의 계획에 재를 뿌리고 있었다. 강 변호사의 일식집, 룸 태블릿을 보던 강 변호사의 미간이 구겨졌다. 박철민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어머, 변호사님, 저 인간 진짜 오는 거 아니에요? 막아주세요. 미희가 겁에 질려 강 변호사의 팔을 붙잡았다. 강 변호사는 냉정하게 팔을 뿌리쳤다. 걱정 마쇼, 올 테면 오라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겠다는데. 강 변호사는 조용히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사무실 경비 강화하고 오면 바로 경찰 넘겨. 주거침입, 협박, 폭행 죄목은 만들면 그만이니까. 다시 방송화면 지민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지금 아빠가 폭로한 강준혁 변호사, 그 사람이 이 사건의 진짜 배우입니다. 저희 할머니 회사를 뺏으려고 가짜 며느리를 심고 아빠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증거 있냐고 아시겠죠? 네, 있습니다. 지민은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화면 공유를 통해 복잡한 문서 하나를 띄웠다. 이건 제가 해킹, 아니, 익명의 제보자에게 받은 왕식품, 주주 명부 변경 내역입니다. 문서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왕 여사가 쓰러져 있는 동안 차명 주식의 상당수가 페이퍼 컴퍼니인 JK 홀딩스로 넘어갔다는 기록, 그리고 JK 홀딩스의 실소유주 이니셜은 KJH, 바로 강준혁이었다. KJH 강준혁? 빼박이네와 변호사가 회사 꿀꺽하려고 설계한 거였어? 소름, 이게 진짜 현실판 막장이구나. 여론은 다시 영숙 쪽으로 급선회했다. 강 변호사의 댓글, 부대도 쏟아지는 수만. 걔의 진짜 댓글을 막을 수는 없었다. 궁지에 몰린 강 변호사.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이 어린 것들이 선을 넘었군. 장난은 끝이다. 그는 품속에서 미희가 가져온 찢어진 유언장을 꺼내 라이터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제가 되어 날렸다. 증거? 이제 없어. 그리고 그는 미희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최 여사, 이제 당신이 희생 좀 해야겠어. 네? 그게 무슨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도마뱀은 살기 위해 꼬리를 자르지. 당신이 모든 걸 안고 가는 거야.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당신이 독단적으로 벌인 사기극이라고. 뭐라고요? 이 사기꾼 새끼가. 미희가 발악하려 했지만 룸 밖에서 대기하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미희의 입을 틀어막았다. 끌고 가. 정신병원에 넣어. 임신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망상증 환자로 만들어. 읍. 미희가 질질 끌려나갔다. 강 변호사는 유유히 룸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미희의 핸드폰. 몸싸움. 도중 테이블 밑으로 떨어진 미희의 핸드폰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음성 통화 중 연결. 강태풍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미희가 버림받는 순간 강태풍의 눈빛이 흔들렸다. 돈 때문에 미희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제 아이를 가진 여자였다. 태풍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강준혁, 내가 선 넘었어. 그리고 그는 핸드폰을 들고 영숙의 라이브 방송 전화 연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살아있는 증거. 여보세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저 아까 그 녹취록에 나온 강태풍입니다. 방송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태풍의 목소리에 채팅창이 얼어붙었다가 폭발했다. 미친, 진짜 등판했어? 생방 클라스 봐라. 이게 리얼 버라이어티지. 지금 강준혁 변호사가 사람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미락구 일식집. 미희, 아니 최미희 씨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뒷문으로 끌고 갔어요. 뭐라고요? 영숙이 벌떡 일어났다. 지민이 빠르게 자판을 두드렸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당장 청담동 미라쿠 근처에 계신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에도 신고 부탁드립니다. 방송의 파급력은 무서웠다. 채팅창에는 나 근처임. 지금 간다.
배달 오토바이 부대 출동합니다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같은 시각. 일식집 뒷골목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미희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우려 하고 있었다. 이건 와. 사람 살려. 미희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였다. 부항. 오토바이 배달 기사 10여 명이 골목을 가로막고 섰다. 뒤이어 핸드폰을 든 시민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다. 저기 있다. 저 차야. 납치범이다. 길 막아.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고 시민들이 차를 에워쌌다. 당황한 사내들이 주춤하는 사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철민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뛰어들었다. 야, 이 새끼들아. 내 돈 내놔. 아니, 내 마누라 아니. 저 여자 내놔. 철민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고래고래 지르며 승합차 유리를 골프채로 내려쳤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고 사내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오빠. 미희가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차에서 기어 나왔다. 철민은 씩씩거리며 미희의 멱살을 잡았다. 너 2년, 내 돈 30억 어딨어? 강준혁이가 다 먹었냐? 아, 몰라. 강 변호사 저 안에 있어. 나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미희가 울부짖으며 일식집을 가리켰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일식집 문 안바깥에 소란을 들은 강 변호사는 표정을 구겼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침착하게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증거는 없어. 납치? 미친 여자가 난동 부렸어. 병원에 데려다 주려 했다고 하면 그만이야. 그는 불에 타 죄가 된 유 원장의 자네를 쓰레기통에 털어넣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왕 여사의 유 원장이 사라진 이상 법적으로 왕 식품의 경영권은 주식을 가장 많이 확보한 자신에게 유리했다. 강 변호사가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 나왔다. 수많은 카메라와 경찰들이 그를 둘러쌌다. 강준혁 씨, 납치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왕 식품 비자금 당신이 설계한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강 변호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허허,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는 의뢰인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비자금? 증거 있습니까? 왕 회장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영숙이 걸어 나왔다. 지민이 든 카메라가 강 변호사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오해라고요? 30년 직위를 배신하고 회사를 꿀꺽하려던 게 김영숙 씨 방송 잘 봤습니다. 하지만 여론몰이로 법을 이길 순 없어요. 진짜 유 원장이라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이 회사의 주인은 접니다. 강 변호사가 영숙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 유 원장 방금 내가 태워버렸거든. 넌 끝났어. 강 변호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하지만 영숙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측은하다는 듯 강 변호사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그거 가짜인데 뭐? 강 변호사의 걸음이 멈췄다. 방금 당신이 태운 그 종이 미희가 훔쳐온 거 맞죠? 그거 어머니가 파쇄기에 갈아버리려다 만 폐기 문서예요. 진짜는 따로 있는데 거짓말. 그럴 리 없어. 강 변호사가 안색을 바꾸며 소리쳤다. 영숙은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병실에 있는 왕 여사의 영상이었다. 강 변호사 자네가 내 금고 열쇠를 노릴 줄 알고 내가 미리 선수를 쳤네. 진짜 유 원장은 자네가 가장 싫어하는 곳에 숨겨뒀지. 가장 싫어하는 곳? 강 변호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25년 전 자네가 뇌물수수로 검사 옷 벗을 때 그때 입었던 그 법복 자네 사무실 옷장에 걸려있는 그 먼지 쌓인 법복 주머니를 뒤져보게. 강 변호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사무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공간에 왕 여사가 첩자를 심어 유 원장을 숨겨놓았다고? 설마 김 실장? 왕 여사의 비서이자 자신의 끈앞풀이라고 믿었던 김 실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네, 맞아요. 김 실장님은 처음부터 어머니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이중 간첩으로 쓴다고 착각했을 뿐이죠. 영숙이 쐐기를 박았다. 지금쯤 검찰 수사관들이 당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을 거예요. 그 법복 주머니에서 나온 진짜 유 원장과 비자금 장부 원본을 확보했겠죠. 띠리리리 강 변호사의 핸드폰이 울렸다. 사무실 직원
아니 검찰 수사관의 전화였다. 강준혁 씨,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귀하 사무실에서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확보되었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철컹 경찰이 강 변호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항상 남에게 채우기만 했던 수갑이 자신의 손목을 조여오자 강 변호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쌓아 올린 탑인데. 왕 여사, 이 늙은 여우가. 강 변호사의 절규가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채팅창은 환호로 뒤덮였다. 나이스 샷. 권선징악이다. 소름. 시어머니 큰 그림 미쳤네. 가수왕 여사. 며느리랑 시어머니 합작품이네. 대박. 영숙은 멍하니 잡혀가는 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뒤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철민과 경찰에 연행되는 미희를 차례로 보았다. 미희는 영숙을 보며 악을 썼다. 이거 놔. 나 임산부야. 강태풍. 너 이 나쁜 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멀리서 지켜보던 태풍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에는 영숙이 입금해준 5억 원의 통장이 들려 있었다. 모든 악인들이 정리되었다.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아직 밝지 않았다. 왕 여사의 병세, 그리고 남겨진 진짜 유언장의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가자. 지민아 할머니한테. 영숙과 지민은 환호하는 인파를 뒤로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확인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였던 진짜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가족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철민의 비참한 최후와 영숙의 완전한 승리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억의 채무자 병원 로비는 철민의 고성으로 시끄러웠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VIP 병실에 입원한 왕 회장 아들이야. 내 어머니 보러 가겠다는데 니들이 왜 막아? 철민은 병원 보안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발버둥 치고 있었다. 런닝 셔츠는 찢어졌고 한쪽 신발은 어디로 갔는지 맨발이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그를 피했다. 악취가 진동했기 때문이다. 박철민 씨, 왕 회장님께서 면회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보호자님도 접근 금지 요청하셨고요. 더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뭐? 면회 거부? 영숙이 이 독한 년이 기어이 철민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려던 찰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에 김 실장이 걸어 나왔다. 김 실장, 자네 왔나? 나 좀 들여보내줘.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 철민이 김 실장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김 실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회장님 뵙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뭔데? 회장님의 진짜 유언입니다. 방금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철민의 눈이 번뜩였다. 유언장. 그래. 아무리 미워도 하나뿐인 핏줄인데 설마 땡전 한 푼 안 주셨을까? 집 한 채라도 아니면 현금 몇 억이라도 주셨겠지. 어디 보자.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낚아채 뜯었다. 유언장 성명 왕순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 청담동 자택, 시골 별장 포함, 및 현금 자산 전액은 며느리 김영숙에게 상속한다. 이는 지난 25년간 그녀가 보여준 효심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왕 식품의 보유 주식 전량은 손녀 박지민에게 상속하되 성인이 될 때까지의 의결권은 모친 김영숙에게 위임한다. 철민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영숙. 지민, 내 이름은? 내 몫은 어디 있어? 그는 서류를 미친 듯이 뒤져 마지막 항목을 찾아냈다. 장남 박철민에 대한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상속 금액 영원 0 부연. 사항 너에게는 이미 건강한 신체와 명문대 졸업장이라는 자산을 물려주었다. 그러나 너는 도박과 불륜으로 그 모든 기회를 탕진했다. 이에 본인은 너에게 자립할 기회를 유산으로 남긴다. 0.0원 자립. 철민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이건 무효야. 치매 노인네 꼬드겨서 쓴 거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할 거야. 법대로 해. 철민이 유언장을 바닥에 패대기치며 악을 썼다. 김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안경을 고쳐 썼다. 소송?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하셔야
할 게 있을 텐데요. 뭐? 또 뭐가 있어? 김 실장이 뒤에 서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다. 영숙이 고용한 변호사였다. 그가 철민에게 다가와 붉은색 딱지가 붙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박철민 씨, 김영숙 씨가 매입한 귀하의 채무 28억 원에 대한 상환 최고서입니다. 유 원장에 따라 귀하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빚을 갚을 능력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즉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용불량자 신청과 함께 귀하 명의로 된 마지막 재산인 대포차 한 대까지 압류 들어갑니다. 아니 잠깐만 여보세요 선생님. 그리고 사기 및 횡령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으셔야 하고요. 강준혁 변호사가 모든 죄를 박철민 씨와 최미 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거든요. 시키지 않았는데 둘이서 벌인 일이다라고요. 철민은 숨이 턱 막혔다. 돈도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감옥까지 가게 생겼다. 3대 독자, 사장님 소리 듣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김 실장 나 좀 도와줘. 내가 어머니 아들이잖아. 응? 아드님 아니. 박철민 씨. 김 실장은 바닥에 떨어진 유 원장을 주워 먼지를 털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내 아들은 25년 전에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괴물일 뿐이다. 김 실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병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보안 요원들이 멍하니 서 있는 철민을 짐짝처럼 들어 병원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다. 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햇살은 철민에게 너무나 뜨겁고 가혹했다. 으앙. 엄마,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그의 통곡 소리는 병원 밖 허공으로 흩어졌다. 한편 12층 VIP 병실. 모든 소란이 끝난 뒤 병실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영숙은 왕 여사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 다 해결됐어요. 철민 씨, 쫓겨났어요. 그래 잘했다. 독하게 마음 먹어야 산다. 이제 그놈은 잊어라. 왕 여사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힘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아, 네, 할머니. 내가 이 할미보다 낫구나. 똑똑하고 용감해.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너뿐이다. 할머니. 나중에 다 나으시면 저랑 같이 맛집 투어 가요. 제가 리스트 다 뽑아놨어요. 지민이 눈물을 참으며 씩씩하게 웃었다. 왕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야지. 그리고 어미야, 네. 어머니 미안했다. 25년 동안 너를 외롭게 해서 너를 내 딸처럼 아꼈어야 했는데 내 욕심이 너를 병들게 했어. 왕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강해졌잖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영숙이 울먹이며 왕 여사의 뺨을 어루만졌다. 왕 여사는 편안한 표정으로 영숙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고맙다, 내 며느리. 아니, 내 딸 영수가. 왕 여사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 규칙적이던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닌 긴 전쟁을 끝낸 노병의 안식과도 같았다.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병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25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영숙의 인생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회장님 3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가 며느리 살인 미수 및 천억 유산 사기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피고인 강준혁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판사의 주문이 떨어지자 강준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천하의 강 변호사도 푸른 수의를 입고 밧줄에 묶이니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 박탈은 물론 평생 모은 재산까지 추징금으로 빼앗기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 최미희, 미희가 비틀거리며 피고인석에 섰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붓기가 덜 빠진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왕순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고의로 사고사를 유발하려 했으며 허위 친자 관계를 내세워 거액의 유산을 가로채려 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판사는 잠시 뜸을 들였다. 이에 피고인 최미희를 징역 8년에 처한다. 판사님, 8년이라니요. 저 애 낳은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우리 똘똘이는 어떡하고요? 미희가 울부짖으며 난동을 부렸다. 교도관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끌어내 미희가 질질 끌려나가며 방청석을 향해 소리쳤다. 강태풍, 야, 이 나쁜 놈아. 애는 내가 키운다며 면회라도 와야 할 거 아니야. 방청석 구석, 모자를 푹 눌러 쓴 강태풍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품에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태풍은 씁쓸한 표정으로 아기를 고쳐 안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영숙과의 거래로 받은 5억, 그리고 도박을 끊겠다는 각서, 그것이 그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법정 밖, 영숙이 선글라스를 끼고 걸어 나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김영숙 회장님, 승소 축하드립니다. 왕식품의 경영 정상화, 자신 있으십니까? 영숙은 쏟아지는 질문에 여유로운 미소로 답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걸 보여줘서 기쁩니다. 왕식품은 이제부터 가족, 경영의 폐해를 끊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녀의 뒤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민이 태블릿 PC를 든 채 비서처럼 따르고 있었다. 엄마, 다음 스케줄 이사회 30분 남았어. 그래, 가자. 왕식품 본사 대회의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기존의 이사들과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 변호사 라인에 섰던 사람들은 숙청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눈치였다. 끼익 육중한 문이 열리고 영숙이 들어왔다. 그녀가 입은 검은 정장은 단아하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녀는 주저없이 상석인 회장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반갑습니다. 신임 회장 김영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다들 긴장하지 마세요. 일 잘하는 사람은 남고 줄 서기만 잘했던 사람은 나갑니다. 기준은 딱 하나, 능력과 양심입니다. 영숙의 시선이 한 임원에게 꽂혔다. 강 변호사의 신복이었던 박 전무였다. 박 전무님 책상 정리하셨죠? 퇴직금은 넉넉히 챙겨드렸으니 나가서 강 변호사님 영치금이나 넣어드리세요.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경비실에 연락하기 전에 나가세요. 지민이 차갑게 말하며 문을 가리켰다. 박 전무는 얼굴이 벌개져서 도망치듯 회의실을 나갔다. 남은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25년 차 주부 내공으로 다져진 깐깐함과 왕 여사에게 물려받은 대범함. 영숙은 준비된 오너였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영숙 창밖으로 서울 시내 정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영숙은 책상 위에 놓인 왕 여사의 사진 액자를 쓰다듬었다. 사진 속 왕 여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로비에 잡상인이 와서 난동을 부리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잡상인? 누구요? 그게 박철민 씨입니다. 영숙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로비로 내려갔다. 회전문 앞, 꼬질꼬질한 점퍼를 입은 철민이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다. 내 마누라 나오라 그래. 내가 이 회사 창업주 아들이야. 나한테 밥 한 끼는 줘야 할 거 아니야. 지나가던 직원들이 킬킬거리며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찍고 있었다. 철민은 부끄러움도 잊은 채 떼를 쓰고 있었다. 박철민 씨, 영숙의 목소리에 철민이 벌떡 일어났다. 영숙아. 아니 회장님, 나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 찜질방도 쫓겨나고 노숙자 쉼터는 자리가 없대. 밥값만 원만 아니 5천 원만 주라. 응? 철민이 시커먼 손을 내밀었다. 한때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귀공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영숙은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철민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고, 고맙다. 역시 조강지처밖에 없어. 철민이 돈을 채가려던 순간 영숙이 손을 뒤로 뺐다. 그냥은 못 주지요. 뭘 시키려고? 바닥 청소해 뭐? 이 로비 바닥 내가 침 튀기면서 더럽혔잖아. 닦으면 이 돈 줄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우리 집 가훈이었던 거 기억 안 나? 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존심과 식욕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꼬르륵 소리에 무릎을 꿇었다.
다 닦을게. 걸레 좀 줘. 직원이 던져준 걸레를 받아 들고 엎드려 바닥을 닦는 철민. 그 처량한 등을 보며 지민이 혀를 찼다. 진짜 찌질의 역사다 아빠. 열심히 닦아 광나게 닦으면 내가 10,000원 더 줄게. 알았다 닦는다 닦아. 철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리석 바닥을 문질렀다. 그것은 그가 평생 흘리지 않았던 참회의 눈물일 리가 없었다. 그저 배고픔과 쪽팔림의 눈물일 뿐. 영숙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가자. 지민아 밥 먹으러. 응. 엄마 오늘 메뉴는 뭐야?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갈비탕. 아주 비싸고 맛있는 걸로 먹자. 회전문을 밀고 나가는 두 모녀의 뒷모습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뒤에서는 영수가 여기 다 닦았어. 돈 줘. 라고 외치는 철민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숙의 귀에는 더 이상 닿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걷는 길이었다. 나 1년 후 스위스 인터라켄의 한 리조트. 만년설이 덮인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영숙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25년 동안 부엌 창문으로 보이던 잿빛 벽돌담 대신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엄마, 여기 봐봐. 우리 회사 신제품. 왕만두, 유럽 수출 계약. 체결됐대.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지민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다. 고등학생이 된 지민은 이제 제법 경영 수업을 받는 티가 났다 그래?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시겠네. 영숙은 탁자에 놓인 왕 여사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알프스의 햇살을 받으며 함께 웃고 있는 듯했다. 왕 여사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숙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지민에게는 세상에 맞서는 용기를 알려준 것이었다. 철민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서울역 무료 급식소에서 새치기를 하다 싸움이 붙어 경찰서에 갔다는 둥, 찜질방에서 남의 수건을 훔치다 쫓겨났다는 둥. 하지만 이제 그는 영숙에게 지나가는 똥파리만도 못한 존재였다. 감옥에 있는 미희와 강,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지민아, 행복하니? 당연하지. 내 통장에 0이 몇 갠데. 아니, 그것보다 엄마가 웃어서 좋아. 예전엔 맨날 울거나 화나 있었잖아. 그러게 나도 지금이 제일 좋아.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 사는 지금이 건배할까?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지민이 주스 잔을 들어 올렸다. 영숙도 커피 잔을 부딪혔다. 쨍그랑 청아한 소리가 알프스의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긴 겨울을 지나 스스로 꽃을 피운 영숙.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일막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